쟤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직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남을 돕고 양보하고 싫은 소리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일을 밤새워서 하고, 분명 상대방의 잘못인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모두가 꺼리는 일을 제가 할게요 라며 떠맡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아니라 역시 쟤한테 시키면 돼 라는 당연한 시선과 더 많은 짐뿐입니다. 결국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상처만 쌓여갑니다. 나는 왜 착하게 살수록 바보가 될까? 만약 지금 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당신이 어리석거나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된 강력한 심리적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간탐구소에서는 착한 사람이 왜 호구가 되는지 그 냉혹한 심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 소위 호구라 불리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서 끊임없이 밀어내는 것이죠. 이들은 갈등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관계에 파탄을 불러올지 모르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를 소모해서라도 그 위협을 피하려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관계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긋기 게임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상대방은 끊임없이 선을 밀어보며 탐색하죠.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그 선을 긋는 것 자체를 나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며 스스로 선을 지워버립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학습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의 선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밀고 들어가도 괜찮구나. 당신의 선의는 어느새 상대방의 권리가 되고 당신의 배려는 당연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고 당신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토록 자신의 선을 긋지 못하는 걸까요? 그 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는 이러한 성향이 심리적 열쇠 아동, 사이컬로지컬 레츠키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합니다. 열쇠 아동이란 맞벌이 부모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텅 빈 집에 혼자 열쇠를 열고 들어가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아이들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만 혼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넌 장남이니까, 넌 착한 딸이니까 와 같이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아이들 역시 심리적 열쇠 아동에 해당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짊어져야 한다. 배고프면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숙제도 혼자서 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의존성과 강한 책임감이 내면 깊숙이 각인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팀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자기 몫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이 그 일을 떠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불가능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는 모습은 타인에게 저 사람은 저래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짐을 맡겨도 되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뛰어난 책임감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착취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열쇠 아동들은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특징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규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혼자 있는 환경에서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정해준 명확한 규칙뿐입니다. 어른에게는 공손하게, 동생과 싸우지 않기, 맡은 일은 끝까지 하기. 이 규칙들을 지켰을 때 비로소 착한 아이로서 인정을 받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만의 내면의 규칙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내가 양보하면 다음번엔 상대방이 나에게 양보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사람, 당신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내 규칙이 통하지 않는구나, 전략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착한 아이의 알고리즘에 갇힌 이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친절이 부족했나? 내가 더 양보했어야 했나?
자신의 규칙이 배신당한 상황에서 그들은 규칙 자체를 의심하는 대신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하며 오히려 더 착하게, 더 헌신적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자기 자신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악수만의 고리는 결국 당신을 탈진하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인간탐구소에서는 이것을 이기적인 착함이라고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 아니요가 아니라 잠시만요부터 연습하세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요는 너무 높은 허들입니다. 대신 제가 일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와 같이 즉답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짧은 시간은 상대방의 요구가 정말 합당한지,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확보해줍니다. 둘째, 친절을 모두에게 주는 사탕이 아닌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여기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나의 친절을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에너지를 쏟는 것은 감정적인 낭비일 뿐입니다. 셋째, 나를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선포하세요. 저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업무 관련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일은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할 것입니다. 오히려 명확한 경계선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더 프로페셔널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을 잃은 친절입니다.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친절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과도한 책임감과 자기의존성이라는 갑옷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진정한 강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착함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기를, 오히려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잠재된 심리를 탐구하는 인간탐구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댓글로 들려주세요.